이번 강좌에서는 저번 강좌에 이어서 옵션 단추 컨트롤과 확인란 컨트롤을 사용해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폼에서 옵션 단추 컨트롤을 사용해서 성별을 선택해보고 확인란 컨트롤을 사용해서 선호 과일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옵션 단추 컨트롤은 하나의 그룹 내에서 하나의 옵션 단추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란 컨트롤은 같은 그룹 내에서 여러 개의 확인란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단추는 옵션 버튼으로, 이 확인란은 체크박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그러면 다음과 같이 VB 편집창이 열렸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폼 옆에 플러스 기호를 클릭합니다. 클릭. FRM 언더바 설문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유저 폼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FRM 언더바 설문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 유저 폼에서 이 컨트롤들을 삽입하고 정렬하는 방법은 이전 강좌 기본 161편 유저폼 만들기 및 속성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 테두리를 프레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구 상자에서 이 프레임 컨트롤을 클릭 후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 프레임 컨트롤과 다른 컨트롤을 삽입할 때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텍스트 상자를 먼저 삽입을 하고 이 위에 이 프레임 컨트롤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프레임 컨트롤에 의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 컨트롤을 먼저 삽입을 하고 이 안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삽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삽입을 한 후에 이 프레임 컨트롤의 크기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유저폼 내에 옵션 버튼을 삽입한 경우에는 같은 그룹 내의 옵션 버튼에 대해서는 같은 그룹 네임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남 옵션 버튼을 클릭해 보면 그룹 네임을 성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 옵션 버튼도 그룹 네임을 성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개발자가 정하면 됩니다. 또다시 옵션 버튼을 같은 그룹으로 설정하려면 각각의 옵션 버튼에 대해서 같은 그룹 네임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저폼과 각 컨트롤들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저폼의 이름은 FRM 언더바 설문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언더바 1입니다. 이 옵션 버튼의 이름은 OPT 언더바 1, 이 옵션 버튼의 이름은 OPT 언더바 2입니다. 이 체크박스의 이름은 CHK 언더바 1, 이 체크박스의 이름은 CHK 언더바 2, CHK 언더바 3, CHK 언더바 4, CHK 언더바 5입니다. 이 버튼의 이름은 CMD 언더바 1, 이 버튼의 이름은 CMD 언더바 2입니다. 이 프레임 컨트롤의 이름은 기본으로 설정되는 이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컨트롤에서 이 제목은 이 캡션의 설정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 프레임 컨트롤의 캡션은 성별, 이 프레임 컨트롤의 캡션은 선호과일입니다. 그러면 이 유저폼에서 각 컨트롤들의 초기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유저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위에 입력 상자에서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유저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입력 상자에서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 두 줄의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작성되는데요. 이 사이에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미는 현재 유저폼 FRM 언더바 설문입니다. 현재 유저폼의 TXT 언더바 1 텍스트 상자의 이 값, 성명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빈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유저폼의 첫 번째 옵션 버튼의 값을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옵션 버튼 남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저폼에는 5개의 체크박스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첫 번째 체크박스에서부터 5번째 체크박스까지 그 체크박스들의 값을 false로 설정하겠습니다. 즉, 체크박스의 체크를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성명란은 빛란으로 되어 있고 성별은 남이 선택되어 있고 선호 과일은 모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이 유저 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다음 이벤트는 cmd_1 보관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입니다. 만약에 트림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유저 폼의 텍스트 상자의 값을 앞뒤의 공백을 제거한 후에 그 결과값이 공백이면 그 텍스트 상자로 셋 포커스를 옮겨주고 메시지 박스를 사용해서 성명을 입력하여 주세요 라는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exit serve 이벤트를 종료합니다. 만약에 성명란을 작성했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변수 no에는 1000,1 셀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에 행 번호에 2를 더하여 저장합니다. 1000,1 셀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입니다. 이 셀의 행번호 2에 2를 더한 값 3을 저장합니다. 즉 추가 입력할 행의 행번호입니다. 이곳에서는 3이 되겠죠. no,1셀, 3,1셀에는 현재 유저 폼의 텍스트 상자의 값, 성명을 입력합니다. 3,1셀, 이 셀에는 성명을 입력할 겁니다. 만약에 현재 유저 폼의 첫 번째 옵션 버튼의 값이 true이면, 즉 남을 선택했다면 no,2셀, 3,2셀에는 첫 번째 옵션 버튼의 캡션 남을 입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3,2셀에는 두 번째 옵션 버튼의 캡션 열을 입력할 겁니다. 즉 이 3,2셀에는 첫 번째 옵션 버튼이 선택되어 있으면 남을 입력할 테고 두 번째 옵션 버튼이 선택되어 있으면 열을 입력할 겁니다. 변수 C 텍스트에는 빈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이곳에는 5개의 체크박스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퍼넥스트 문을 사용해서 첫 번째 체크박스에서 다섯 번째 체크박스까지 그 값이 true이면, 즉 선택이 되어 있으면 변수 C 텍스트에는 변수 C 텍스트의 값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의 캡션을 합치고 그 뒤에 콤마 한 칸 공백을 합쳐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콤마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선택되어 있는 모든 과일명을 합칩니다. 그러면 변수 C 텍스트에는 마지막에 불필요한 콤마 공백이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콤마 공백을 삭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left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 C 텍스트의 값 중에서 변수 C 텍스트의 총 길이에서 이만큼 뺀, 즉 문자열에서 마지막에 콤마와 공백을 잘라냅니다. 맨 뒤에 있는 콤마 공백을 잘라내고 그 값을 다시 변수 C 텍스트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no,3셀, 3,3셀에 변수 C 텍스트의 값을 입력합니다. 다시 이 컨트롤들의 값을 초기화합니다. 만약에 여러 명을 반복해서 입력할 때에는 이 명령문은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한 명만 입력하고 유저 폼을 종료한다면 이 명령문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cmd_2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입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언로드 미 해서 유저 폼을 종료합니다.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성명을 박일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박일동, 성별은 남, 선호과일은 사과, 배, 보관. 그러면 삼행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또 추가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일순, 여, 사과, 오렌지, 보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추가 입력을 해줍니다. 취소 버튼 클릭해서 유저 폼 닫겠습니다. 클릭. 이번 강좌에서는 옵션 버튼과 체크박스를 사용해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콤보 상자와 목록 상자를 사용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